자도르입니다. differently. You woke me from a dream, now here's reality. Baby, baby, you are really hurting me. 파리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나 제가 돌아왔다고 영상 올린 그 댓글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씩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수업은 불어로만 진행되나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셰프님들께서 불어만 말씀하시고 영어를 잘 못하세요. 하지만 그 통역사분이 수업에 같이 들어오셔서 셰프님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통역사분께서 다 통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불어를 전혀 몰라도 영어만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으시다면 수업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입학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영어 점수가 있어야 가겠죠? 학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맨해튼 베이킹 스쿨 IC 같은 경우는 토플이나 IELTS 점수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위코르동 블루 같은 경우 특별히 요구하는 공인된 영어 점수는 없었고요. 다만 영어를 잘 못하신다면 수업이 영어와 불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가시기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르꼬르동 블루 말고 전 세계의 모든 다른 유명한 요리 학교들도 마찬가지인데 입학 시험을 따로 보는 학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된 영어 점수나 그 나라의 어학 점수가 필요한 학교들도 있고 르꼬르동 블루처럼 특별히 그런 점수가 필요 없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입학하는 학교의 모집 요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꼬르동블루 같은 경우에 학교 졸업 후에 인턴십 과정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코스가 있는데 인턴십 과정을 포함해서 수업을 듣고 싶으시다면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의 프랑스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인턴십 과정은 연계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어는 따로 공부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꼬르동블루에서 사귄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다들 공감한 부분인데 내가 만약에 프랑스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제빵 관련 기초 지식이 풍부하거나 예를 들어 업계에서 좀 일한 경력이 있다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만 해당돼도 수업은 비교적 수월하게 따라가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언어적인 부분이 조금 어렵다, 영어도 잘 못하고 프랑스어도 잘 못한다 라고 했을 땐 차라리 제빵 관련 기초 지식적인 부분을 좀 더 탄탄히 공부하거나 숙지해서 오시면 그것도 약간 하나의 어떤 학교 생활 잘 따라가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숙소는 어떻게 구하셨나요? 저는 일단 3개월 동안만 체류를 했기 때문에 장기간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너무 단기간이라서.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했고요. 사실 좀 더 제대로 된 계약을 했었으면 좀 더 좋은 조건의 집을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90일이라는 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체류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요. 비용은 한 달에 대략 3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변에 이제 포로동블루 친구들 보면 저보다 더 넓고 좋은 컨디션의 집을 한 1,500유로에서 2,000유로 정도면 되게 좋은 컨디션의 집을 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1년 정도 장기간으로 계약을 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처럼 단기로 체류를 하고 싶은데 에어비앤비 말고 좀 더 저렴한 집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터넷에 파리 사는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단기 임대하는 그런 개인이 내놓은 매물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찮아서. 학비랑 생활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학비는 제가 입학했을 때 기준으로 16,700유로였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4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조금씩 오른다고 알고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비 같은 경우에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워낙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제 거기 단기간으로 이제 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모임도 되게 많이 가졌고, 디저트도 굉장히 많이 사 먹고 돌아다녔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달에 대략 한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사이 정도로 그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파리 르꼬르동블루 제빵 과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파리는 90일 동안 비자 없이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한데, 제빵 커리큘럼 자체가 90일 안에 끝나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아도 그냥 좀 손쉽게 체류하는 동안에 디플롬을 수료하고 이제 나갈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좀 학교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다른 뭐 페라운디나 이엠베페 등 다른 유명한 학교들도 제빵 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90일 내에 모든 게 끝난 학교는 꼬르동블루밖에 없어서, 네, 그것 때문에 선택하게 됐고요. 거의 동일한 커리큘럼이지만 한국 르꼬르동블루 제빵 과정은 3개월이 아니라 8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파리 꼬르동블루 과정이 되게 단기간에 막 좀 빡세게 수업을 하는 그런 코스라서, 저는 제가 들은 건 제빵 코스이기 때문에 제과나 뭐 요리 그런 과정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제가 느낀 거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전반적으로 과정에 만족했고요. 장단점이 제가 느낀 게 좀 있었어요. 우선 장점으로는 가르치시는 셰프님들 수준이 되게 높으시다? 잘 가르치신다? 총 세 분이 돌아가면서 가르치셨는데,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라 되게 수업 듣는 내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이런 비교하면 좀 죄송하지만 뉴욕에서 다녔던 베이킹 학교랑 비교했을 때는 교수님들 수준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실력이 좋으신 선생님들 밑에서 배워서 그 점이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요, 커리큘럼 자체가 딱 프랑스 빵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나라 빵들은 되게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거나 아예 배우질 않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창 유행했었던 뭐 베이글 그런 거 있죠. 프랑스가 기원이 아닌 다른 나라 빵들, 뭐 베이글, 프레첼, 뭐 독일식이나 북유럽식 빵들, 그리고 치아바타나 포카치아처럼 뭐 이탈리아 빵들, 그런 빵들은 아예 안 배우거나 그냥 정말 약간 살짝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약간 저희는 바게트, 크루아상, 브리오슈 같은 그런 프랑스 전통 빵들 위주로만 배웠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학교 수업이랑 연계된 어떤 인턴십? 그런 과정이 짧게라도 좀 같이 있었으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됐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빵 코스에는 그런 인턴십 연계 과정이 없어서, 네, 그 점도 조금 저나 뭐 다른 친구들도 보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나카무라와 르꼬르동블루 미국 학교 차이점 궁금해요. 일본식 학교, 미국식 학교, 그리고 프랑스 학교를 세 가지 다 다녀보니까 차이점이 너무 크게 와닿아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몇 가지 예시만 좀 말씀드리자면, 일본 학교 나카무라 아카데미 같은 경우 교수님들이 타이트하세요. 이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기대치가 좀 되게 높으시거든요. 완성품에 대한. 그리고 공정 하나하나 뭔가 깔끔하고 정확하게 하는 거를 선호하시고, 그리고 완성품에 어떤 약간 자율성을 허락하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딱 예시를 보여주시면 뭐 그거와 완전히 100% 일치하게 만들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예시로 만든 거랑 비교해서 막 학생들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거는 약간
교수님들도 약간 결과물에 대해 크게 터치를 안 하신다? 약간 좀 상대적으로 프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자율성을 더 약간 보장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반면에 그 단점은 약간 학교에서 배워온 것 치고는 결과물이 막 엄청 퀄리티가 높거나 깔끔한 느낌은 좀 덜했다. 프랑스 학교도 일본 학교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퀄리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느낌? 학생들 결과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 되게 컨트롤을 세세하게 되게 잘 하시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선생님들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다, 약간? 나는 이제 프랑스 빵의 본고장에서 이걸 가르치는 셰프다, 약간 이런 뭔가 자부심이 뿜뿜하시는 느낌? 그리고 프랑스 학교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뭔가 프랑스에서만 쓸 수 있는 제철 과일, 뭐 좋은 밀가루, 뭐 다양한 밀가루, 뭐 그런 재료들이 되게 풍부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비교해 가면서 자유롭게 써볼 수 있는 느낌? 그래서 그 점은 정말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디테일 1, 2, 3위를 꼽아주세요. 디테일 1, 2, 3. 일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디테일 1위 일본, 2위 프랑스, 약간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미국. 내가 만약에 미국, 프랑스, 일본 세 가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저는 굳이 미국 학교는 솔직히 디저트 쪽으로 조금 추천을 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좀 뭔가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미국의 그런 일반적인 디저트가 그러하듯이. 물론 그 안에서도 졸업생 중에 되게 잘하고 훌륭하게 성장하시는 셰프님들 많긴 한데, 미국은 또 다른 나라 대비해서 학비가 비싼 편이거든요. 뭐 프랑스나 뭐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그래서 가격 대비 생각해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는 거는 디저트 쪽으로는 그닥 전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한국이 나은가요?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리나 제과제빵 관련해서 한국에서 물론 충분히 좋은 교육기관들 많지만 굳이 유학을 가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저는 약간 식문화나 식재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서양 요리다, 디저트다, 이제 발상지가 서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를 약간 몸으로 느끼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게 약간 한국에서만 공부하거나 한국 재료들만 쓰고 한국에서만 일하고 하면 약간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약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는 저는 만족을 해요. 내가 어쨌든 디저트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통 어떤 거는 아니잖아요. 약간 서양 문화의 일부인데 그거를 완전히 몸으로 받아들이려면 서양에서 배우고 서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당연히 좋죠. 내가 가장 이제 배웠을 때 가장 좀 도움이 되고 내가 정말 이 수업으로 내가 컸다 이런 수업은 어디 학교였는지? 근데 너무 저한테 세 가지 다 의미가 너무 컸어서 뭔가 하나만 꼽을 순 없고요. 저는 근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나카무라 아카데미 다닐 때는 홈베이커였고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전 약간 제과의 기본을 익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는 정말 약간 바탕이 되는 그런 교육이었고, 그래서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고, 반면에 미국에 와서 미국 학교를 다녔을 때는, 그 미국 맨해튼에 있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그, 미슐랭 2스타나 3스타들에서 일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시간들이 저는 또 너무 배운 게 많고, 앞으로의 제과 생활에 있어서 되게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시간들이어서 그 시간을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건 또 미국 학교였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미국 학교는 약간
제가 그런 좋은 레스토랑들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자격 조건을 만들어준 그런 학교라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는 하지 않고요. 네. 약간 커리큘럼이나 가르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좀 있었지만,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프랑스 사람들이 쓰는 밀가루, 버터, 설탕, 계란 그런 거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어요. 어쨌든 디저트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를 기원으로 한 빵들이 뭐 바게트나 뭐 그런 것들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막 뭔가 한국에서 한국 재료를 쓸 때나 미국에서 미국 재료를 쓸 때는 좀 채워지지 않는, 이 나라에서 직접 이 나라 물이랑 이 나라 밀가루로 바게트를 만들면 어떤 맛이 날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왔던 빵들이랑은 어떻게 다를까? 그거에 대해 약간 체득하는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막 너무 약간 매일매일 학교에서도 빵 만들고 맛보는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짜 빵이 본고장에 와서 제대로 된 빵 맛을 보고 배웠다? 그런 점에서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진짜 파리를 전에도 안 와본 건 아니지만 이번에 좀 오래 체류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디저트 집을 정말 부지런히 다녔는데요. 거의 한 20개 넘는 데를 가본 것 같은데, 뭔가 좀 그냥 그런 곳도 물론 있었지만 뭔가 진짜 확실히 파리가 디저트 강국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정말 맛있는 집들이 진짜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요새 맛있는 디저트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미국에서 좀 꽤 오래 생활했다 보니까 약간 뉴욕은 좀 그렇게 섬세하고 여러 가지 레이어가 들어간 디저트들이 약간 좀 불모지이거든요. 미국에서 맛있는 디저트들 많지만 좀 투박한 것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도넛이나 뭐 바나나 푸딩, 뭐 르뱅 쿠키 이런 것들이 좀 맛있는 편인데, 파리 같은 경우는 그 앙트르메나 뿌띠가또라고 하죠.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좀 많이 섬세하게 구성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디저트들이 퀄리티 높은 게 정말 많아서 정말 파리 잠깐이지만 사는 동안 되게 입이 매번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열심히 올리려고 여러 가지 디저트 샵들 갔다 온 것들 촬영 열심히 해봤거든요. 하나씩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종종 이런 Q&A 영상이나 디저트 맛있는 레시피 영상들 자주 업로드 할 테니까, 만약에 궁금한 내용이나 요청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